자, 보겠습니다. 절대 이상한 소리 내면 안 되겠죠? 배운 거 1분 복습 해볼게.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요한 사건 해보자. 세종대왕이 언제 왕이 돼요? 1318년에서 1450년까지가 우리는 무슨 대왕? 세종대왕인데 업적 몇 개 알아야 돼? 1418년에 무슨 마 정복? 스시마 정벌. 1420년대 삼포 개항. 그 즈음에 요 안에 무슨 정음? 훈민정음, 사군 육진 개척, 집현전 쭉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 1449년에 명나라 황제 정통으로 미쳤습니다. 무슨 제? 정통제가 괜히 무슨 나트? 오이라트 쳐들어갔다가 잡히죠? 요거 너무나 중요해요. 토목보의 변. 요거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요때부터 이제 명나라 계속 망해가는 거죠. 명나라 역사가 300년이면 전성기가 딱 앞이죠. 누구야? 주원장이랑 제일 잘 나오는 락앤롤이야, 영락제야. 영락제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통이었다가 멍청했다가 이러다가 망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반 진반을 그러더라고. 신기하게 모든 나라는 앞에 건국자가 있으면 뒤에 중흥기가 있는데 명나라는 물론 있긴 있지만 거의 갈수록 망해간다. 이게 명나라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토목보의 변이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해보자. 1467년에서 1477년 토목보의 변 벌어지고 15년 있다가 일본의 웨딩마치야, 무로마치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자, 무슨 난이 발생해요? 원인의 난. 이때부터 일본은 1467년에서 1590년까지 여러분 거의 50년간 매일매일 싸우죠. 무슨 시대가 벌어져요? 전국시대. 요때 등장한 게 무슨 다이묘? 전국 다이묘. 무슨 갖고 다이묘? 생갖고 다이묘. 요때 유명한 사람 나중에 배우겠지만 누구? 오다 노부나가. 그의 제자래. 그의 부하인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런데 요 전국시대 하나 배웠죠. 1543년 여러분 1540년대 명나라의 해적 중에 유명한 사람이 왕직이란 사람이 해적이었죠. 그러면 명나라 세우자마자 일본 복습 무슨 영을 내려요? 받아 나가지 말아라. 해금령 때문에 왜구도 쳐들어오죠. 왜구 쳐들어오는 게 둘이었죠. 명나라 초기에 무로마치인데 남북조 시대라 지방 통제가 안 되니까 쳐들어온 왜구도 있었고 해금령을 하니까 명나라 상인들도 불만이었죠. 그래서 왜구랑 손잡고 같이 해적질을 했죠. 해금령 때문에. 그래서 명나라 해적 중에 유명한 애가 누구야? 왕직이지. 왕직이 전국시대 일본 놀러 올 때 누가 따라왔어요? 무슨 투가리? 포르투갈 상인이 쫓아와서 여러분 요때 포르투갈이 일본에다가 뭐를 전파해준다? 일본에다가 조총을 전파해준다. 연도 외워야 돼요. 1543년대. 그래서 요 조총 가지고 나중에 일본이 조총 개발해서 무슨 내란 때? 임진왜란 때 우리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요거 왜 그런지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그래서 두 개 다 외우면 되겠죠. 1543년. 명나라 해금령 때문에 일본 왜구랑 명나라 해적이 들끓었다. 명나라 해적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지치직 왕직. 왕직 따라서 포르투갈이 일본 왔다가 무슨 총을 전파했다? 조총을 전파했다. 지난주 배운 거 기억나죠? 됐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또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다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나올 만한 것만 한 거예요. 자, 아까도 세계사 시간에 지도를 그렸는데 어떤 여학생이 엄청 비웃어가지고 다시는 그 여학생 수업 못 들어오게 막았어. 그랬더니 아빠가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 원장님이더라고. 자, 그래서 농담이에요. 여러분 1550년대쯤 명나라가 엄청 약해지니까 위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왔죠. 몽골족이 쳐들어왔죠. 해보자. 오타야. 다시. 영락제는 오이라트, 타타르 다 정벌했죠. 토목보의 변은 오이라트면 자, 요거 1550년대 중국에 베이징까지 누가 쳐들어와요? 지난주에 많이 배웠죠? 무슨 족? 타타르족의 황제였던 무슨 칸? 알탕칸이 여러분 베이징까지 쳐들어왔다. 그런데 1550년이니까 지금 일본은 무슨 시대예요? 일본은 전국시대죠.
왜구들이 여러분 계속 일본 쳐들어왔죠. 그래서 가장 큰 사건이 요쪽 1523년 일본 애들이 여기 명나라 항구 쳐들어와서 수만 명을 죽였다. 요거를 무슨 난이라 불렀어요? 닝보의 난. 그래서 1550년대 명나라는 북쪽에서는 몽골족, 남쪽에서는 왜구가 계속 쳐들어오고 있죠. 요거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북쪽에서는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북로. 남쪽에서는 전국시대 왜구가 쳐들어온다. 무슨 남해? 북로, 남해. 기억났나? 기억나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 조선도 당했죠. 해보자. 조선 여러분 중종 때, 자 1510년. 그럼 이때도 전국시대죠. 다시 해보자. 일본 전국시대가 언제부터야? 1467년 무슨 날부터? 온인의 난에서 언제까지야? 1590년까지죠. 그러면 1510년이면 딱 일본 무슨 시대야? 전국시대죠. 그러면 조선의 일본 애들이 우리의 부산포, 연포, 제포 쳐들어와서 막 사람 많이 죽였죠. 자, 무슨 해란? 삼포해란. 무슨 해란? 삼포해란. 그 다음에 1500 몇 년 여러분? 1523년에 무슨 난이 터졌어요? 무슨 난? 닝보의 난. 그쵸? 닝보의 난. 그 다음 하나 더. 나중에 1555년에 여러분 일본 애들이요 전라도 쳐들어와서 전라도 우리 백성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이거를 조선의 1555년에 전라도에 쳐들어와서 왜구들이 우리를 많이 죽였다.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을묘 무슨 변이라 불러요? 을묘 매변. 그럼 몰아서 해보자. 중국의 닝보의 난, 우리 조선의 삼포해란, 또 조선의 을묘 매변은 다 어느 시대 왜구야? 물어맞지 남북조 왜구야? 전국시대 왜구야? 전국시대 왜구가 되겠죠. 무슨 시대? 전국시대 왜구. 그래서 요것도 연도 외워두면 좋은데 하나 세계사랑 하시는 분 하나 팁. 여러분 요 무슨 외변은? 을묘 외변은 1555년이죠. 세계사적으로 얘기하면 아우크스 후르크하이. 언니 표정이 하지마. 나 세계사 안 해 임마. 자 해볼게요. 자 이거 지난주 했던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했던 거는 연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계속 연도 외워야 돼.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그 얘기 안 했나?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자 해보자. 포르투갈 해보자. 다 특집. 내가 틀렸어. 자 해보자. 여러분 포르투갈이요 물라카 왕국을 포르투갈이 멸망시킨 거는요 1511년이 맞아요. 내가 지난주에 1501년이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아예 붙여놨어. 그래서 1511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가끔 연도 가끔 헷갈려 연도가. 선생님이 좀 책을 안 보고 하잖아. 책이 없어 내가. 성경책밖에 없어 집에. 우리 집은 불교인데 성경책이 있어요. 자 농담이고. 아니 가끔 옛날에도 하다 보면은 옛날에 얘기했잖아. 김원봉인데 김두봉이라고 40분 내내 수업하다 나중에 딱 떠오른 거야. 얘들아 여태까지 얘기했던 김두봉은 김원봉이다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시험에 가끔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포르투갈이 물라카 왕국 먹은 건 1511년이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역사서에 언제 등장해요? 1543년에 일본에다가 무슨 총을 전파해 줬어요? 조총을 전파해 줬죠. 그 다음에 1557년도에 여러분 57년이나 6년도에 명나라와 합의를 해서 명나라에 어디를 얻어요? 마카오에 이제 주기적으로 정박할 수가 있죠. 근거지를 마카오로 얻어요. 그 다음에 1570년에 여러분 포르투갈이 일본 큐슈에 있는, 자 큐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일본이면 요게 큐슈고, 큐슈에 있는 이게 큐슈라는 섬이야. 일본의 큐슈에 여러분 유명한 나가사키 들어본 적 있죠? 나가사키에 오무라라는 영주 다이묘가 지난주에 배웠죠? 마침 무슨 톨릭이었어요 여러분? 마침 무슨 톨릭? 카톨릭이었죠. 그래서 요 사람이랑 사귀어서 포르투갈이 큐슈 나가사키에도 여러분 무역할 수 있는 무슨 점을 얻었어요? 거점을 얻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거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1850년대까지 계속 무슨 카고에 머물어요? 마카오에 계속 머물고, 심지어 아편전쟁으로 청나라 지니까 마카오 뺏어서 여러분 거의 서기 언제야? 2000년 직전까지 마카오를 포르투갈이 지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요까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포르투갈이 일본에 조총 준 거 알아두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이때 일본에 뭐가 많이 나요? 은이 엄청나게 나요. 그러면 포르투갈이 뭘 하느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무역을 해요? 중개무역을 해요. 자기네 조청이나 대포를 동남아시아에 팔고 동남아시아 물건을 일본에 팔고 일본에 은 갖다가 어디다 팔아요? 명나라에 팔고. 그래서 포르투갈이 갑자기 여러분 언제 등장해? 1540년에 나타나서 중개무역하니까 포르투갈 때문에 드디어 누가 마탱이 가요? 류쿠가 계속 마탱이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류쿠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류쿠가 원래 여러분 무슨 무역 담당이었어? 중개무역 담당인데 갑자기 여러분 포르투갈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망해가는 거잖아. 그래서 동사에 나온 거 포르투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세계사까지 해주면은 싫어하겠죠? 자, 보자. 볼게요. 물라카 어딘지 알죠, 여러분? 자, 물라카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아시아예요? 동남아시아면은 요쪽 여기가 무슨 해협이야? 물라카 해협이고 완전 교통의 여지죠. 그래서 여기 있던 게 무슨 카 해협이에요? 물라카 해협에 물라카 왕국을 먹었다는 거는 완전히 교통의 요지를 차지한 거야. 나중에 누구한테 뺏겨요? 네덜란드에게 나중에 쳐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이 물라카 왕국을 멸망시킨 건 언제? 1511년. 1543년에 왕직이랑 같이 일본에 가서 조총을 전파해지고 그 다음에 1557년이나 6년도에 마카오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명나라에게 돈 주고 샀고 1570년 이거 옛날 특강에 처음 나왔던 거야. 뭐냐? 1570년 큐슈에 전국시대 큐슈의 나가사키의 오므라이스 아시죠? 그걸 만든 첫 번째 다이묘가 진짜요? 거짓말입니다. 오무라 다이묘랑 상의해서 나가사키에 거점 마련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명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이제 생각을 해요. 뭐냐? 야, 계속 무슨 역을 하니까 해금령을 하니까 굉장히 무슨 작용이 커요? 부작용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 볼게. 외구가 쳐들어온 이유 중에 반은 이거야. 정당하게 무역을 하면 봐봐, 니네 목숨 걸고 해적질하는 게 편하니 돈 주고 사는 게 편하니? 돈 주고 사는 게 편하죠. 그리고 명나라 애들 중에서도 장사가 안 되니까 아까 지지직의 왕직이야. 왕직처럼 뭐를 해 여러분? 해적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1500 여러분 70년 직전에 이렇게 원래 1567년인가 그러는데 1570년에 드디어 명나라가 여러분 따라해보자. 해금령을 없앱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면 사실상 해금령 언제 생겼어요? 1368년 뭐 생기자마자 명나라 생기자마자 거의 몇 년간 거의 여러분 200~300년간 해금령이었다가 외울게요. 1570년쯤에 사실상 무슨령을 처리해요? 해금령을 처리하니까 누가 신났어? 명나라 상인 신났죠. 포르투갈도 신났죠. 누구만 마탱이 가요? 누가 비명질러 여러분? 무슨 류쿠가 완전히 멘붕이죠. 왜냐? 포르투갈 때문에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해금령 처리하니까 이제는 명나라 상인이 어디 가겠어 여러분? 직접 동남아시아 가겠죠. 동남아시아 가면 누가 있어? 포르투갈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베트남 상인도 있고 일본도 상인 동남아로 가겠죠. 왜? 일본에 은이 많이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570년대 명나라가 무슨 영을? 해금령을 처리하니까 가장 마탱이 누가 가요? 류쿠가 가장 마탱이 가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한 40년 후에 사실상 나라가 망해요. 돈이 없고 나중에 무기 못 사니까 일본에게 나중에 점령당한다고. 1609년에.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자, 지울게요. 그래서 또 외우자. 1570년 드디어 명나라가 무슨 영을 처리해요? 해금령을 처리했다. 그러면 해금령 들어봐. 해금령 처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1540년대 무슨 직? 지지직이야? 왕직이야? 왕직 같은 해적들이 자꾸 날뛰니까 아예 풀어줘 버린 거죠. 그러면 해금령 처리하니까 누가 마탱이 가요? 원장님이야? 류쿠야? 류쿠가 마탱이 갔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세계지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원래 그림을 잘 그렸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오른쪽 허벅지를 다쳐가지고. 자, 볼게요 여러분. 뭔 소리야 씨. 자, 지도 그지? 이 정도면 지도 거의 근접하게 그리지 않니? 얘기 안 해? 죽어버린다. 자, 저런 보이니 이거 지금 칠판에? 다 들어가니? 야, 거의 똑같지 않니? 됐어요. 자, 여러분 요만큼이 무슨 두 칼이에요?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이고요. 여기 하얀 부분이 무슨 페인? 스페인인데 흔히 무슨 파냐라고 부르기도 해요. 에스파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요 스페인이 어디를 쳐들어가요? 여기 멕시코와 여러분 여기 남미를 거의 먹죠. 포르투갈은 어딜 먹어요? 무슨 질? 브라질만. 무슨 질만? 브라질만 포르투갈 식민지고 나머지는 다 무슨 페인 식민지예요? 스페인 식민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원주민들을 엄청 학살한 다음에 여기서 엄청난 걸 발견해요. 봤더니 지금 멕시코에 여러분 뭐가 많았어요? 은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얼마나 은이 많으냐? 유명한 은강이 세계사에 실려요. 해보자. 일단 포토샵이 아니라 무슨 시? 포토시 그 은강. 그 다음에 아카폴코 은강에서 여러분 은이 엄청나게 나와요. 너네 물어볼게요. 북한 가도 쓸 수 있는 전 세계 공용 돈이 있어요. 달러. 야 봐봐. 해외여행 갈 때 그 나라 화폐 모르겠으면 상관없어요. 뭐 가져가면 돼요? 달러 가져가면 다 받아요. 달러가 솔직히 아직까지 국제 공통 돈이죠. 그러면 이 당시 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무슨 벌? 실버가 여러분 전 세계 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스페인이 요 은, 포토시와 아카폴코에서 여러분 은을 엄청 벌어서 엄청 부자가 됐는데 서양 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중국의 비단이장 샤왕 슈방 비단. 그 다음에 도자기, 차. 중국에 연어 있어요? 없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잘 들어봐. 중국의 무슨 단? 비단. 본 차이나. 도자기. 그 다음에 여러분 차에 환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스페인이요. 이미 1522년에 여러분 잠깐 해볼게요. 여기 봐봐 여러분. 여기에 섬 2만 개가 큰 섬 몇 개 있고요. 섬 이렇게 2만 개가 있는 섬이 있거든요. 자, 이거 따라해 볼게요. 머리핀이야, 필리핀이야. 필리핀이에요. 요 필리핀을 최초로 쳐들어간 새끼가 누구냐? 스페인의 마젤란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필리핀 이름이 필리핀이냐? 그 당시 스페인의 왕 이름이 펠레페 2세야. 그러면 필리핀은 무슨 뜻이냐? 펠레페 왕의 땅이란 뜻이야. 되게 좀 굴욕적인 친구죠, 여러분. 그래서 요 필리핀에 여러분 지금 현재 필리핀의 수도가 뭐 초콜릿이야, 마닐라야. 마닐라 들어본 적 있죠? 해보죠, 여러분. 그 스페인이요. 봐봐. 배 타고 봐봐. 해볼게. 배 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를 가서 태평양을 건너요. 태평양을 건너서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오느냐? 필리핀 마닐라에 오는데 야 생각해봐. 여기도 무지 긴데 태평양 건너려면 장난 아니죠. 그러면 건널 때 배가 조각배가 필요해? 엄청 큰 배가 필요해? 엄청 큰 배가 필요하겠죠. 너네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 본 적 있죠? 거기 보면 여러분 배가 엄청나게 커서 여기에 막 대포가 막 여러분 이렇게 수십 개 달려있고 그러면 도시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고 여기에 선장실 있고 탁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런 큰 배 본 적 있죠? 이 배를 따라해보자. 갤리온선이라 불러요. 무슨 선? 갤리온선. 야, 한 300명 타고 물건 많이 싣겠죠. 그러면 게임 페인이야, 스페인이야? 무슨 페인? 스페인을 다른 말로 무슨 파냐라고 불러요? 에스파냐가 자 해볼게요. 멕시코에서 채취한 은, 멕시코 포토시 은, 아카폴코 은을 일부는 스페인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여러분 배 타고 어디까지 오느냐?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의 마닐라까지 와요. 이거를 따라해보자. 1571년 드디어 스페인이 필리핀 마닐라를 거점으로 삼아서 지네가 가져온 은을 팔았어요. 그럼 봐봐. 1571년이지. 그럼 명나라가 해금령 언제 폐지해요? 1570년이죠. 그럼 명나라 상인들이 여러분 미친듯이 어디 가겠어? 동남아시아 간 김에 어디? 필리핀 마닐라 가가지고 은을 막 사들이겠죠. 대신에 스페인 애들은 그 은 주고 뭐 사가겠어요? 비단, 도자기, 차 사가겠죠.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필리핀의 갤리온선 무역이라 불러요. 뭐라고요? 갤리온 무역이 활성화됐다. 갤리온 무역이 활성화된 게 언제야? 1571년. 그럼 뭐랑 약간 기억해요. 포르투갈이 나가사키 진출한 게 언제? 1570년. 그 1년 있다가 스페인이 어디 왔어요? 필리핀 마닐라야. 마닐라 와서 무슨 무역을 했다? 갤리온 무역을 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재밌는 여기까지 이해되지? 해볼게. 지도 괜찮죠?
지도 거의 똑같죠. 원래 지구는 조금씩 변해요. 항해하면 알아서 해요. 자, 볼게요. 자, 지우자. 자, 천천히. 그러면은 스페인보다 동사에서 누가 덜 많이 나와요? 포르투갈. 무슨 투칼? 포르투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혹시 내가 회치법, 연은 분리법 얘기한 적 없죠? 해줄게요, 여러분. 봐봐요. 자, 보자. 1503년쯤에 여러분, 조선에 여기 은광이 있었는데, 조선왕조 실록에 사람까지 써 있어요. 어떤 중인 2명이, 봐봐. 이렇게 돌덩이가 있으면 요 돌에 이렇게 은이 박혀 있잖아. 그러면 돌을 녹여서 은만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럼 요 돌을 녹여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그냥 가마에 넣고서 불을 때우면 요 돌에서 돌이 만약에 1kg이라고 치면 100g 밖에 은이 안 나왔대. 그러면 우리가 은광석이라고 그러죠. 은이 포함된 돌을 우리가 무슨 강석이라고 그래? 은광석에서 은을 빼려면 1kg당 100g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어떤 천재가 이상한 짓을 해요. 뭐냐? 이렇게 여러분 은광석이 있으면 여기다가 납 아시죠? 납을 딱 붙여놓고 이 위에다가 수술 딱 채워놓으면은 어떤 화학 효과 때문에 요 숯이랑 요 납이랑 해서 불을 끓이면 봐봐 여기 있는 은이 더 잘 나오나 봐. 몇 배가 잘 나오느냐? 약간 과장할게요. 3배가 잘 나온대요. 그거 생각해봐요. 그냥 하면 1kg에서 100g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숯이랑 납을 은광석이랑 같이 넣고 가열을 하면 3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연은 분리법인데 용어 배울게요. 연이 뭐냐? 납이란 뜻이야. 납이랑 은을 같이 넣어서 끓이면 분리가 되는데 은이 분리가 되는데 왕창 많이 나온다. 무슨 법? 연은 분리법. 요 연인 분리법을 줄여서 회치법이라 그래요. 회치법은 뭐냐? 이거는 숯을 넣어서 구우면 더 많이 나온다. 여하튼 납이랑 숯 들어간 거 맞잖아. 요걸 여러분 1503년 우리 조선 단천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기술자가 개발해내요. 그래서 이걸 알아봤더니 요때 마침 왕이 누구였어? 연산군 때야. 연산군이 신기해가지고 걔네 불러서 연산군 앞에서 저거를 시연하니까 막 연산군이 막 놀래가지고 잠잤대요. 농담이 아니라 연산군도 굉장히 막 좋아했대. 그런데 우리가 저거를 활용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저 당시 중국도 은을 되게 좋아했나 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조선에서 은이 많이 나오면 은을 요구하겠어? 안 요구하겠어? 은을 많이 요구하겠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부터 우리가 은이 마침 있었거든. 일부러 안 캤대. 왜냐? 은만 타는 거 명나라 귀에 들어가면 은을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런데 야 일본 애들이 참 머리는 좋더라. 뭐냐? 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 애들이 닌자라고 아시죠? 닌자. 거짓말이고 여러분. 일본 애들이 야 여기까지 왔나 봐.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무슨 분리법. 여러분 연은 분리법. 이거 자꾸 외울게요. 무슨 법을? 회치법을 1503년 이거 누가 개발한 거야? 조선이 개발했는데 딱 30년 있다가 일본이 빼가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자. 1530년 일본이 여러분 무슨 법을 빼갑니까? 회치법을 빼가서 이때부터 여러분 일본이 갑자기 봐봐. 은이 100만 톤 나오다가 갑자기 여러분 쭉 해가지고 300만 톤이 나와요. 그래서 1530년부터 놀라지 마세요. 알고 봤더니 멕시코 포토시 아카풀코만큼 일본에 은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전 세계의 은 생산량 2위가 누구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무슨 본이 돼? 일본이 돼. 그 덕이 누구 덕분이야? 무슨 분리법? 연은 분리법? 회치법인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물어봐요. 갑자기 내일 우리 서해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와봐봐.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가 나와봐. 니네 인생 피는 거야. 학원 다닐 거 없어요. 그냥 집에 누워있으면 매달 나라에서 500만 원씩 돈 줄 거야.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그거야.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전국시대 때 재미를 봅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의 은강 중에 유명한 은강 외워야 돼요. 이와미 은강이 엄청나게 개발됐다. 요거 여러분 거의 동시대라고 봐요. 1530년 전으로 해서 일본의 이와미 강산 은강이 개발되고 우리의 무슨 분리법이 연은 분리법이랑 같은 말 무슨 법?
회치법이 가서 일본이 전 세계 은 생산량의 2위가 됐다. 야, 그럼 봐봐. 자꾸 해볼게요. 일본의 전국시대가 언제야? 1467년에서 1590년이죠. 그럼 전쟁할 때 뭐가 많이 들어요? 사랑이야, 돈이야? 돈이 많이 나가죠. 그러면 각국의 다이묘들 신났죠. 전쟁에 이기려면 무기 사야 될 거 아니야. 군인들에게 월급 줘야 되겠죠. 근데 1530년대 이와미 강상 기점으로 연원 분리법, 회치법이 들어오니까 은광 개발을 더 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자, 오늘 칠판 쓴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연은 분리법, 연은 분리법. 다른 말로 회치법은 어디서 개발했다? 조선, 1503년. 누가 뺏어갔다? 베껴갔다? 일본. 몇 년? 1530년대. 자, 무슨 시대야? 전국시대.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한 은광이 뭐가 있어요? 이와미 은광. 이해 되겠죠? 자, 됐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또 연결해보자. 야, 이상하지 않니? 15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가서 여러분 조총을 준 거는 사실이지만 왜 갔을까? 조총 팔려고 한 게 아니야. 뭐냐? 이미 1540년이면 일본에 뭐가 많아요? 은이 많죠. 그러면 봐봐. 멕시코는 누구 거야? 스페인 거야. 그 은은 누구 거야? 스페인 거죠. 포르투갈은 은이 없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중국은 지금 은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포르투갈이 일본에 조총을 판다면 여러분 뭐를 가져가요? 은을 가져가서 이 은 가지고 명나라의 도자기 비단 사다가 서양에 팔고 또 은을 가져오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포르투갈은 누구 은을 많이 샀다? 일본 은을 많이 샀다. 그래서 여러분 1570년 굳이 포르투갈이 무슨 사키? 나가사키 오무라 다임이랑 친해져가지고 거기 거점 만든 이유가 뭐야? 은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때문에? 은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일본 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페인? 스페인. 왜? 광산 엄청 많죠. 해보자. 무슨 토시? 포토시 광산. 아카풀코 광산이 있으니까 그냥 무슨 배 가득 채워서 갤리온에 가득 채워서 그냥 파닐라야 마닐라에 오면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지금? 다 이해가 되죠? 졸리죠? 야, 나는 6교시째야. 어? 멀쩡해 보이지 않니? 하긴 앉아있는 게 힘들까 말하는 게 힘들까? 앉아있는 게 더 힘들어. 나도 앉아있으면 잘 것 같아. 수업 안 들을 것 같아. 나중에 인강 들어야지. 잘 것 같아요. 자, 좀만 참아요. 재밌지 않니? 우리 연어 소녀는 아주 그냥 수업을 항상 잘 들어. 초롱아, 저녁에 연어 먹으러 갈까? 너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집에 가서?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승져 이렇게 짠 하면은 연어 초밥. 너 나중에 연어 잡이 어부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연어 초밥집 사자. 응? 구체적이야. 애기는? 만약에 족발. 족발? 혼자 아니면 가족 같이? 몇 마리? 한 마리를? 언니 뭐 먹을까 오늘? 무슨 고기? 뭐래? 내 거? 자, 이렇게. 근데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좋아. 이렇게. 아니, 그리고 솔직히 나는 그래. 야채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소화 되니, 야채 먹으면? 나는 고기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데, 야채 먹으면 체해. 나는 그래. 그렇게 생각해. 거짓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 할지 까먹었다. 자,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자, 뜬금없는데, 당나라 때 여러분, 뭐가 잘 지켜졌어요? 율령. 법이 잘 지켜져서, 율령에 의해서 성인 남자들에게 균등하게 땅을 줬죠. 무슨 제? 균전제. 그러면 인생이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면, 넌 나에게 뭔가 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용자, 조라는 뭐를 내요? 세금을 내거나 혹은 농부는 반드시 병사가 되는 무슨 제가 돼야 됐어요? 부병제죠.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왜냐? 균등하게 땅 주니까 빈부차가 없죠. 똑같이 세금 내니까 나라 세금 잘 거치죠. 군대가 싸워주니까 국방력이 강해지죠. 근데 요 좋은 게 755년 알록산가 4사명의 난으로 다 깨지죠.
율령은 깨져서 여러분 이제 법이 아니라 누가 법이 돼요? 절도사가 지멋대로 하죠. 절도사가 균등한 땅을 뺏어서 절도사와 그 부하들이 엄청난 대농장, 장원을 가지죠. 그러면 농민이 땅이 없으니까 제대로 세금을 못 내니까 조용조가 아니라 이거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양세법으로 세금 제도가 바뀌죠. 그러면 양세법은 뭐냐? 이제 대다수는 가난해지고 소수만 부자죠. 빈부차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자 해보자. 양을 봄과 가을 양쪽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무슨 정도에 따라서 재산 정도래. 야 이거 좋은 게 아니지. 왜냐? 그전에는 얘도 1억 얘도 1억 얘도 1억 누구나 연봉이 1억이었어. 왜? 균등하게 땅을 줬으니까. 그런데 안사이 난 이후에 장원이 생긴 건 뭐야? 한 명은 수백억 부자인데 999명은 거지란 뜻이죠. 그래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맨 처음엔 곡식으로 걷다가 나중에는 화폐로 일부러 걷기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양세법은 재산 정도에 따라서 곡식으로 세금을 걷는 거야. 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만큼 무슨 차가 큰 거야? 빈부차가 큰 거죠. 그럼 해보자. 당나라 안사의 난에서 당, 송, 원, 명나라 중간까지 대략 755년에서 여러분 1500 대략 80년 몇 년이야? 200년, 700년 800년 동안 무슨 법이었어? 양세법이었어요. 중국은 800년간 세금이 뭐였다? 양세법이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마저 해보자. 그리고 당나라 농부가 병사가 됐다면 안사에 난 이후에는 농민이 몰락하니까 군대 안 가죠. 돈 주고 사람을 뽑죠. 돈 주고 사람을 뽑는다. 무슨 죄? 모병제. 같은 말로 돈 주고 병사를 산다. 무슨 죄? 용병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만 요거 알면은 되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해보자. 짜자잔. 자, 명나라인데, 여러분, 명나라도 지금 현재 세금이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양세법이에요. 그럼 해보자. 양세법은 양쪽. 봄과 언제? 가을에 두 번째. 무슨 정도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주로 뭐로 내는 거야? 주로 곡식으로 내는 거죠. 근데 문제가 터져서 해보자. 양세법은 봐봐. 세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곱하기 10. 30가지 세금을 곡식으로 내야 돼. 봐봐요. 너네 학업이 냈잖아. 근데 갑자기 원장님이 화장실비에서 화장실 한 번 갈 때마다 50원씩 내야 돼. 그 다음에 계단비 20원. 엘리베이터비 한 번 탈 때마다 50원. 문 먹을 때마다 100원. 급식 먹을 때마다 쓰레기 처리비 500원. 개빡치죠. 그 다음에 책가방 걸 때마다 거리세 500원. 칠판 사용료 500원. 선생님 쳐다보는 사용료 700원. 야, 근데 만약에 독재면 가능하지, 이게. 맞잖아. 그리고 1분 지각하면 5만원. 응? 그 다음에 학생들 예를 들면, 뭐 담배를 피면 흡연실 사용장 5,000원. 그리고 더 하는 거. 급식 먹잖아. 급식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비용비 2,000원. 야, 되게 치사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식으로 30개를 만든 거야. 세금을. 황당하죠. 그러면 양세법은 30개 세금이 있는데 해보자. 1580년경. 여러분, 명나라에 아주 똑똑한 재상, 승상이 등장해요. 그럼 잠깐만. 주원장 때는 재상제를 폐지했었죠. 다시 부활이 된 거야. 재상 중에 누가 있느냐? 꼭 외워야 돼요. 이름하여 장거정이란 사람이 있어요. 오, 예. 10번 외울게요. 무슨 거정? 장거정. 중국사에서는요, 누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그 녀석이야, 왕한석이야. 왕한석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뭐 하느냐? 자, 첫째, 중국 전역에 중국 전국을 토지를 한번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중국 겁나 크죠. 겁나 크니까 봐봐. 내가 중국 사람인데 나라가 나 있는 걸 몰라. 그럼 내 땅이 5만 평인데 세금 못 걷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국 명나라 전국의 토지를 측량해서 누가 얼만큼 땅을 가지고 있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해요. 이래야지 여러분 세금을 봐봐. 우리 과천에기는 땅이 5만 평이야. 세금을 그래서 1년에 1억 내는데 나 50만 평인데 토지 대장에 내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럼 얘 개빡치겠죠. 얘 나보다 가난한데 세금을 몇 억씩 내야 돼.
난 연락부자인데 안 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거를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서는 뭐를 하느냐? 오늘 하이라이트. 800년간 이어오던 양세법을 폐지하겠다. 대신에 요게 답이에요. 대신에 1조 편법이란 세금으로 걷겠대요. 그러면 1조 편법은 뭐냐?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 뭘로 걷었어요? 쌀로 세금을 걷었죠. 자, 다음 주 꼭 해봐. 숙제야. 다음 주에 학원비를 엄마한테 얘기해서 돈 대신에 쌀로 가져와봐요. 원장님 멘붕일걸? 야, 니네 학원비 쌀로 가져오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동원돼야 돼. 그러면 쌀로 학원비 내면 보관하기도 힘들죠. 이동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우리 학원 200~300명이 쌀로 가져오면은 교실 없어. 다 쌀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누가 많이 생기겠어? 마우스, 미키마우스. 쥐들이만 오겠죠. 계속 퍼먹겠죠, 여러분. 나도 자가용 바꿔야 돼. 10톤 봉고로 바꿔서 월급 타가야 돼. 맞잖아, 여러분. 그러면은 쌀 대신에 1조 편법은 뭐냐? 여기 써볼게요. 1조 편법이라고 하는 거는 쌀 대신에 드디어 은으로 걷는 거야. 그거 니네 해볼게요. 니네 물어보자. 20kg 쌀 한 가마에 얼마나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마트 가면 20kg 느낌 오죠? 니네 책가방 쌀 가득 넣은 거 2개 20kg가 5만 원이야. 그러면 은은 얼마나 할까? 5만 원이? 여기, 야, 요만하지? 선생님, 새끼 손톱, 손가락 요만큼이면은 한 은 5만 원 할까? 금은 이만큼이면 거의 뭐 몇십만 원이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야, 이거 10개 하면은 1톤이잖아. 근데 은 손가락 하나면 여러분 살 수가 있잖아. 보관하기 편하죠. 쓰기 편하죠. 겁나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 1조 편법은 쌀 대신에 뭐로 걷어요? 은으로 내니까 내기도 편하죠. 보관하기 편하죠. 그리고 이제 은이 쓰이니까, 이리 봐봐. 시장 가서 은 가지고 물건 사기 편하죠. 거스름 받기 편하죠. 그래서 1조 편법을 하자마자 백성들은 좋고 갑자기 시장이 발전하고 상공업, 수공업이 더 발전하는 거야. 근데 이 은은 어떻게 걷느냐? 봐봐. 또 하나. 그 여러분 양세법은 세금이 몇 가지였어요? 30가지였죠. 엘리베이터 타는 세, 물 먹는 세죠. 그런데 1조 편법은 30개 세금을 폐지하고 세금을 딱 2개로 줄여요. 뭐냐? 전세. 전세를 뭐라 그래요? 조세인데 토지가 많으면 그 토지만큼 은으로 내는 거야. 그럼 이거 당연한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정세가 있어요. 정세는 뭐냐? 성인이 집에 3명 있으면 은 3덩어리. 성인이 6명 있으면 은 6개. 즉 사람 하나하나에게 부과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정세. 요 정세를 다른 말로 인간의 머리마다 부과한다. 무슨 세가 불러요? 인두세요. 그럼 여러분 잠깐만. 1조 편법 생겼을 때는 진짜 좋은 거지. 왜냐? 양세법은 세금 종류가 몇 개야? 3, 40가지인데 그걸 다 폐지하고 그냥 심플하게 2개만 걷는 거야. 토지 있으면 무슨 세? 전세. 사람 많으면 무슨 세? 정세나 인두세. 되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 1580년 명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건 뭐냐? 명재상이었던 무슨 거정이? 장거정의 무슨 편법? 1조 편법이 제일 대단한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1조 편법은 첫째, 무슨 법을 폐지했다? 양세법을 폐지했다. 쌀 대신에 이제 뭐로 걷는다? 은, 실버로 걷는다. 그리고 30개 세금을 딱 2개로 압축했다. 토지세, 조세, 전세와 무슨 세? 정세, 인두세, 사람세로 해서 갑자기 명나라가 여러분 다시 부활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졸리지? 졸리니까 눈을 계속 크게 떠. 이 여학생의 특징, 졸리면 눈을 크게 뜨고, 이 여학생의 특징, 졸리면 자. 아이고,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 나는 이게 힘이 아직, 이제 나 끝나는구나. 이거만 하면. 끝나요. 자, 또 무슨 얘기 해줄까? 재밌는 얘기. 자, 여러분 이따 야사인데, 이 장고정 때 어린 왕이 있었는데 나중에 중국사에서 가장 나쁜 왕, 가장 또라이 왕, 여러분 만력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근데 요 장거정이 요 사람의 스승이야.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이 만력제가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손자가 여러 명 있었나 봐. 근데 얘가 첫째 손자가 아니었나 봐.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만력제를 위협해. 야, 만력제야. 네. 너 내가 지금은 너를
왕으로 뽑아줬는데 너 스승인 장고정한테 잘 안 배우면 너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을 왕으로 삼겠대. 그래서 이런 만력제가요, 어릴 때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는 이제 장고정은 뒤에 누가 있어요? 만력제 할머니 백이 있으니까 신하지만 만력제를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켜. 숙제 안 해오면 전하 장난가십니까? 하면서 막 할머니에게 일러가지고 할머니가 막 혼내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만력제가 여러분 지나치게 조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 예를 들면 10살인데 수학 정석을 다 암기를 해야 돼. 예를 들면 12살에 뭐 사회문화, 윤리, 뭐 세계사를 달달 외워야 돼. 그러니까 안 외우면 잠을 안 재우고 안 외우면 막 그 매 맞는 노예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매 맞는 노예를 때려 죽이는 거야. 황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만력제가 거의 뭐라 해야 되나? 완전히 막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근데도 스승을 엄청 존경했어. 왜냐? 일조 편법으로 나라를 안정시켰지. 그리고 막 장고정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자기를 괴롭히고 막뭐 연락 갈고도 진짜 선비인 거야. 근데 어느 날 만력제가 20살이 됐는데 웬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장고정을 누가 고소를 해. 고소한 걸 봤더니 뭐 장고정이 뇌물을 받고 사생활이 문란하고 막 수업 시간에 막 연어 원래 먹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안 믿었는데 웬걸 부하를 딱 보내서 장고정을 파헤쳐 봤더니 뇌물이 수백조를 받은 거야. 이때 만력제가 멘붕이 왔대. 야, 생각해봐. 나를 엄청나게 막 갈구고 공부를 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을 존경을 했어. 진짜 훌륭한 스승이다. 정말 양반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 능력은 있지만 아치 무슨 아치야. 양아치였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고정 딱 죽자마자 그 집안 다 몰살시키고 만력제가 그때부터 모르겠어. 돌아버린 것 같아. 야, 이런 식이지. 내가 불교를 해볼게. 내가 불교인데 어느 절에 다니는데 어떤 스님이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막 되게 잘해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나쁜 사람이야. 예를 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었던 거야. 그때 실망감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거의 막 불교를 막 싫어하겠지. 그거보다 더 심했나 봐. 그래서 여러분 만력제가 장고정 죽자마자 30년 동안 정치를 안 하고 궁궐 침실에 들어가서 10만 명의 궁궐이랑 20년 동안 마약하고 놀고 매일 놀다가 나중에 여러분 딱 한 짓이 뭐냐? 조선에 왜구가 쳐들어왔어?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거 도와준 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만력제 완전 사이코예요. 20년 동안 궁녀들을 1200명을 때려 죽였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완전 또라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든 게 내가 보기엔 무슨 거죠? 장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에선 뇌물이 그냥 일반적인 건가? 좀 웃기긴 하죠, 여러분. 자, 또 할게요.